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먼저 보고서 조금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미증시가 지난밤에 좋았다. 그리고 특히나 미디어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업종 자체가 미디어 업종이 굉장히 강했고, 미 증시에서 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추가로 더 움직이기도 했죠. 정규장 이외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결국 미디어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뭐 제가 뭐 누누이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OTT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의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증시에서 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뭐 서비스,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전반적으로 뭐 다 오르긴 했지만 특히나 뭐 많이 오른 업종을 언급하자면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GM의 영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 같으면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 앨런의 뭐 발언이 뭐 발언들이 미 증시에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준게 뭐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러한 내용도 있고 기사를 좀 내어보면 특히나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일단 요거에 시장은 크게 반응했는데, 저는 요거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일단 뭐 달러 약세를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수출업체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긍정적인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달러라는 게 대비 우리나라의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돈은 뭐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돈을 줘야 달러를 살 수 있고, 반대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달러로 결제를 했을 때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원화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바로 요거. 그렇 우리도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하지 마라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이 트러블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트러블의 핵심이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도 환율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환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좀 정부가 당국이 좀 많이 개입을 하는 편인데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과연 이게 참 그래요. 뭐라고 하기 참. 하여튼 이게 뭐 알레르기, 물론 완벽한 약과 뭐 치료제야 백신이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빨리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뭐 백신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추진할 거다라는 거, 국무장관 지명자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놓은 게 우리 입장에서도 뭐 좋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빨리빨리 해 놓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결국에 뭐 대북에 대한 억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이거 먼저 볼게요. 이게 일단 뭐 먼저 나온 기사니까 신용 뭐 일부 제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그래서 여기도 조만간 신용융자 중단이 나선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한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는 게 힘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이러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쪼여지니까 증권사들이 신용에 대한 뭐 융자를 중단이 나서면서 증권사 사정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유동성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신용 이제 잔고가 찬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증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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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용융자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반대 매매란 제도도 있고 해서 진짜 안정적으로 좀 이자 수입을 버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금방 이 중단된 것을 어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증권사들 돈이 없다면 유상증자나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돈 끌어다가 이거를 신용융자를 뭐 제공을 해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관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소설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 이 증권사들 지금 언급된 증권사들, 지금 상장사 이렇게 증권사들의 뭔가 이제 유상증자나 뭐 사채 발행의 가능성 및 뭐 아니면 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끌어오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약간 추측 및 소설을 써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급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라면 뭐 신용 매매도 하는 것도 레버리지 활용해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이 신용 융자는 결국에 나중에 사용하는 순간 이제 계속 뭐 잘 되다가도 언젠가 한 번에 뭐 계속적으로 이기더라도 계속 한 번 실수나 뭔가 매매가 꼬였을 때 정말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애초에 심리적으로 이게 미수랑 신용을 쓴다는 것은 마인드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워낙 데이 트레이딩으로 빨리빨리 매매한다면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그 기간 내에 매매가 끝날 테니까. 다만 직장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또 실력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급적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미수는 더욱더 기간 자체가 짧잖아요. 뭐 신용은 조금 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 사용에 있어서는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권사들이 약간 뭐 자금을 끌어오는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측 및 소설을 써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 뭐 결판이 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3월에 16일에 뭐 시행이 될 가능성을 저는 조금 높게 보고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서울시장 뭐 선거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하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하면서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할 거라면 좀 빨리 뭐 지금 어느 정도 추가로 분위기가 그나마 좋을 때, 물론 분위기가 좋을 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망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공매도를 진행한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론 공매도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개인의 자금력이 엄청 큰데 섣부르게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많이 땡겨진 지수 따라서 많이 땡겨진 종목들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뭐 너무 최근에 뭐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면 과하게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 걱정할 부분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시행된다면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카카오 지금 주식을 이제 증여를 했다고 해요. 제가 뭐 몇 번 이야기를, 뭐 증여라든지 뭐 임원의 매수라든지 최대 주주의 매수가 들어온 후에는 주가가 추가로 더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접근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장주로서 카카오가 좀 더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부담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3월 급락 이후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뭐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카카오에 대한 경우 다 부담이 될 거예요. 워낙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게 워낙 증시가 박스 피해서 놀 때 이게 거래를 하고 경험을 쌓은 부분인데 경험 없던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저 또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물론 경계를 안 한다고 경계를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안 하면 또 뭐 조심을 안 할 필요 조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일단 뭐 카카오는 뭐 새롭게 어떻게 뭐 추가로 더 움직이는지 뭐 봐야겠고 어 간단하게 차트 보고 넘어가죠. 카카오 보시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최근 좀 들어왔어요. 좀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잡아 들어갈 때는 조금 굉장히 분할로 접근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아 신고가 가겠지 하고 접근하면 물리기 굉장히 쉬운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카카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거 네이버 제주은행 뭐 시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일날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고 볼까요 살짝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시간에서도 이러한 상한가 흐름이 나왔었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인데 과연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 그런 부분으로 은행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기존의 IT, 뭐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 쪽으로 또 뭐 여러 뭐 여기는 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로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에 따라서 또 어떠한 성장을 보여줄지도 우리가 지켜보고 그에 따라 또 어떠한 파급되는 또 종목들과 또 그 세부적인 산업들이 발생하는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업계가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 다 회복하고 더 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투어 볼까요? 하나투어 여기 보시면 지금 코로나 여기잖아요. 코로나 이런데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 올라간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적도 엉망인데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는 약간 고민을 해보게 되면서 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업계 상위권, 업계 1위 업체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다른 업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사람들 고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본다고 해서 이걸 보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물론 어느 정도 뭐 잡아 들어가면서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좋은 종목 지금 시장에 더 많거든요.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온 종목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하는 건 늦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접근할 거면 일찍 접근했어야죠. 그런데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 모드 투어랑 노란 풍선 가지고도 과거에 좀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이전 주가는 회복됐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콘택트주에 대한 부분이 접근하기에는 물론 앞으로 더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조금 일찍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행업종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도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기아차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아차에 대한 부분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좀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봅시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피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이 음봉 다 가려버렸습니다. 싹 가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 조정 국면에 진행 중인 과정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제 조정 국면에 빠져나가려면 결국에 3200포인트를 넘겨주고서 뭐 지켜주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조정 국면이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뭐 더 세면은 일단은 오늘 뭐 자동차 업종 종목들에 따라서 뭐 세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한데 32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일단 몇 개 빠져 있는데 요런 라인 지켜주면서 양봉 나와 있고 2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빨리 20일 이동 평균선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3,200이라면 코스닥은 990포인트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돌파하고 여기 지켜주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아직 조정 구간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지. 아 이제 가겠구나 하고 따라가면 윗꼬리에 물리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윗꼬리가 뭐 짧더라도 뭐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